네, 이번 동영상 강좌에서는 아까 좀 못했던 바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 아주 좀 비읍하게 조금 모델링이 좀 덜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백밀러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퀴가 혹시 만약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아마 다음 동영상에서 바퀴를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에 보면은 네, 이게 원본 사진인데 어, 정측면에서 이렇게 잘 아까 그 정면 뷰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서요. 그림도 흐릿하고 그래서 요 아래쪽 부분 그다음에 어, 앞쪽 말고 이 문 쪽이 있는 그 중간 부분 차 바디의 중간 부분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사진에서 보면은 요 문이 있는 요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끝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서 살짝 좀 튀어나오고 앞부분도 살짝 이렇게 안으로 좀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가 또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뷰에서 네, 좀 더 요 앞부분을 좀 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좀 저돌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맨 밑에 약간 정확하게 일직선이 아니니까 이렇게 스케일 툴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측면 뷰로 여기도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 뷰에서 이 부분이죠. 요거는 시메트리로 좌우를 붙여주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하긴 해야 되겠죠. 요 하나, 둘, 셋 이쪽에도 하나, 둘, 셋 선택하고 정면 뷰로 가서 살짝쿵 이렇게 안으로 살짝 이렇게 스케일을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그러고 보니까 잠시만요. 바로 이렇게 밀어 넣지 말고 맨 밑에 거는 잠시 언체크를 좀 해주겠습니다. 언체크하고 이 두 개만 살짝 밑으로 이렇게 오므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 언체크하고 맨 밑에 것만 좀 더. 네. 자,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요렇게 내려갔다가 툭 튀어나오게 되죠. 네, 요 그림처럼 네, 요런 그림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그 부분은 너무 튀어나오는 게 조금은 그러네요. 살짝 안으로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모델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안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하고 좀 바깥으로 빼주고, 좀 더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튀어나와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바깥으로 맨 밑에 밑단이 좀 앞으로 더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살짝 들어가게끔. 자, 그러면은 이 중간 부분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엣지가 없기 때문에 엣지를 먼저 생성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반대편도 역시 다시 드는 생각인데, 좌우 복사 해주기 전에 미리 한쪽 부분만 만들 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커넥트 해서 중간에 안 만들어져 본 거 보니까 이게 버텍스가 안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웰드, 예, 붙여졌습니다. 혹시 위에 것도 이것도 안 붙었네요. 웰드. 안 붙은 게 맞네. 그럼 저 반대편도 안 붙었을 텐데. 옵션 값을 0.1로 해주고 붙입니다. 그러면 붙었겠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지금처럼 안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웰드 명령 0.005 해주고 한번 전체적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안 붙은 것들이 겹쳐져 있는데 안 붙은 것들이 아마 붙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측면에서 선택하는 게 낫겠네요. 엣지 커넥트 다 생성이 됐죠? 좌우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쪽 라인 맞춰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 요거까지 선택을 할까요? 요거까지. 그리고 루프.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엣지들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프론트 뷰에서 조금씩 이게 use people point center 각 개별마다 피벗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use selection center 전체 선택한 것들의 중심 부분에 이 커서 엣지, 그러니까 이 매니플레이터 스케일 툴의 그 중심 부분이 여기 오도록 살짝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랬다가 맨 윗부분은 선택 해제하고
아랫부분도 선택 해제하고 이 중간에 있는 것만 살짝 여기 아까 범퍼 부분 했던 정도만큼만 네, 해주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 부분도 이렇게 살짝 움푹 들어갔다가 튀어나오게 되죠. 네, 아까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하니까 좀 더 형태가 좀 더 단순하지 않고 좀 복잡한 느낌도 들고 더 완성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외형 바디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세이브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백밀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밀러는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쉐입 가지고 만들 겁니다. 라인. 자, 여기서 대충 여기서부터 백밀러가 시작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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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닫혀줍니다. 각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면으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도 각면처럼 나올 겁니다. 자, 익스트루드 해줘야 되겠죠. 익스트루드 대략 한 2.0 어마운트 값은 2.0 정도 해주고 자, 이거를 컬랩스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엣지를 좀 나눌게요. 조금만 더 안쪽, 조금 더 아래쪽 해주고 서로 엣지를 연결하겠습니다. 버텍스 너는 여기랑 같이 엣지를 연결하고 너는 여기랑 커넥트 너는 여기 커넥트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면을 잠시 좀 살짝 당겨주고요. 이쪽 바깥 부분만 좀 더 안쪽으로 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 중간이 좀 더 나오게끔 안쪽이 좀 더 나오고 바깥쪽은 좀 얄쌍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만 더 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합니다. 10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한 2.5 정도. 자, 그리고 버텍스로 이 부분은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이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버텍스와 선택을 하고요. 요 안쪽 여기는 언체크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툴로 살짝 위아래를 좀 늘려줍니다.
그래서 자동차 몸통 쪽으로 올수록 중간 다리 부분이 좀 더 두꺼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시켜 줘야 되겠네요. 커넥트.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백밀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면 선택하고 베벨. 우선 0,0로 해주고 요거는 요 정도 작게, 그 다음에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네, 이 정도 해줍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건 0.4 정도. 오케이. 자, 이러면 백밀러가 완성됐고, 안쪽에서 보면 요거 면이 있죠. 사실 요 면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딜리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뷰로 가서 반대편에도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밀러 카피, 그 다음에 카피된 거를 여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백밀러도 완성이 됐고, 위치를 갖다 놔야 되겠군요. 정확한 위치에 탑뷰로 가서 여기서 보니까 상당히 두껍네요. 뭐 그냥 이 정도로 합시다. 너무 디테일하게 다시 지우고, 살짝 기울기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 정도 돌리고, 상당히 두껍네. 자, 그러면 좀 두께를 좀 해줄까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선택하고 이 정도, 이 부분, 이 부분 선택하고 살짝 이 정도.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만 더 안쪽으로. 오케이. 탑뷰에서 한번 봅시다. 퍼스펙티브에서 보니까 뭐 두꺼운 것도 나쁘진 않네요. 자, 지금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밀러 복사, 카피, 오케이.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봅니다. 오케이, 된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어태치 둘 다 몸통의 오브젝트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됐고, 이제 바퀴 만들어야 되겠죠. 바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자, 바퀴는 튜브로 만들 건데 우선은 요거부터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휠. 그래서 휠은 먼저 오각형인데 3D 오브젝트 말고 그냥 쉐입 가지고 오각형을 만들 겁니다. n곤이라는 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6이죠. 6을 5로 만드시고, 여기 딱 중심부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오각형이 생성이 됩니다. 대략 크기 맞춰서 만든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돌립니다. 정중심 부분에 꼭지점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된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렇게 하고 컨트롤 프론트 뷰에 지금 여기가 여기 있으니까 거의 이 부분 정도 바퀴 끝부분 정도까지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익스트루드 시킵니다. 조금 더, 지금 기본이 2니까 한 5? 5 정도? 한 4? 네, 한 4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4 정도 해주고, 오케이. 4 정도 해주고, 그런 다음에 탑뷰에서 보면 좀 많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좀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컬랩솔 에디터블 폴리, 에디터블 메쉬도 상관없지만 에디터블 폴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디터블 폴리로, 이 에디터블 폴리와 에디터블 메쉬 차이점 뭐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엣지 요 중간에 있는 엣지 선택하고요. 뭘 해주려고 그러냐면 요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챔버를 합니다. 챔버를 하면 요 부분이 이렇게 살짝 깎여요. 깎인 부분을 조금 조금 깎이는데 너무 많이 깎이나. 다시 스케일 키우면 되니까 이 정도 해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을 좀 키워서 네, 여기에 맞춥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면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서 면이 익스트루드 돼서 휠을 만들 거니까요. 자, 레프트 뷰, 사이드 뷰에서 베벨 쭉 길이는 한 요 정도, 그리고 넓이는 저 넓게, 뭐 요거랑 정확하게 안 떨어져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림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바깥을 뻗어난 요 기준이 요 각도가 더 정확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고 중간중간 부분에 오케이. 자,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요렇게 됐어요. 지금 조금 면이 너무 두꺼우니까 스케일 툴로 해서 면을 조금 짜부시킵니다. 이렇게 짜부시키고, 자, 그런 다음에 너무 짜부시키면 좀 그러나, 거의 요 정도 두께에 맞춰서 맞게 늘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탑뷰, 사이드 뷰로 가서 엣지 이 부분 선택을 하고요.
지금 왜 이 부분을 선택하려면 이 부분에 세그먼트를 더 나눠주려고 합니다. 커넥트 3개 정도.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과 안쪽 부분은 언체크 해주고요. 자, 꺼진 불도 다시 보기. 선택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선택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중간에만 선택이 됐는지. 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살짝 바깥으로 내줍니다. 자, 이렇게 휠을 휘게 하는 거는 실제 이 휠 모양이 약간 휘어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휘어졌죠. 여기서 보면 약간 삼각형 형태로 끝부분이 이렇게 동그란데 뭐 우리는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예쁘긴 하겠지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모양만 대충 맞추는 정도로. 게임 오브젝트니까. 자, 이렇게 하면 휠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바깥쪽 휠 부분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놈은 어디냐, 튜브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오메트리로 가서 튜브, 중간에 선택을 하고 바깥쪽 휠 부분이 한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잠깐 높이 정도 만들고, 네. 이게 18단계. 가급적이면 요거를 한 20단계로 올려주고, 가급적이면 요 면과 요 면들이 다 각각 면에 딱 맞닿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20으로 맞춰줍니다. 저 안에 생성이 됐죠. 프론트 뷰로 가서 쪼로미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세그먼트는 5인데 얘는 1로 만들어 주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서로 연결하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연결하려면 두 개의 면이 서로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얘를 잠시 하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면 선택하고 딜리트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하이드 시켰던 것은 다시 나타나게 하고, 얘는 이 부분에 연결이 돼야 되죠. 세 칸마다 한 개씩이니까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세 칸마다 한 개씩. 자, 우선은 선택한 놈은 잠시 하이드하고, 이쪽에서 이 놈은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맨 먼저 지워야 될 게 이 놈은 세 칸마다 하나씩이니까 세 칸마다
3칸 떨어지고 3칸. 오케이. 딜리트 합니다. 이래야지 서로 오브젝트가 서로 붙게 돼 있거든요. 원아이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버텍스를 서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먼저 이 오브젝트를 같은 오브젝트로 포함시켜야 되겠죠. 어태치. 자, 그리고 이놈은 조금만 스케일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조금만 줄이면 될 것 같아서. 네, 됐습니다. 조금 줄여서 네, 이렇게 맞추고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웰드 갖다 붙고 갖다 붙고 갖다 붙고 갖다 붙고. 자, 이 과정을 전부 다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나머지 과정들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면 선택하고 버텍스 선택하고 웰드로 한번, 서로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안 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웰드로 한 번 더 붙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만들면 됩니다. 자, 타이어는 자, 똑같이 튜브로 만들 건데요. 정중앙에서 쭉 타이어 크기만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맞춥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탁, 소리. 자, 요것도 처음 만든 이 타이어도 사이드 전체 이 둘레가 20칸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네,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붙기 때문에, 붙일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해서 20칸으로 맞추고, 자, 이것도 요 끝부분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하이를 좀 높여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만큼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타이어가 이 중간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 부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잠시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엣지 요놈 선택하고 반대편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링을 누르면 네, 이렇게 중간 엣지들이 다 선택이 되죠. 여기다가 커넥트 중간에 하나 만들어 주고, 요거를 좀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 줍니다. 이래야지 좀 타이어처럼 튀어나온 느낌이 좀 강하겠죠. 네, 이 정도 해주고, 자, 그리고 요놈 선택하고
또다시 링, 여기에 엣지를 2개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양쪽 끝으로 좀 많이 가도록 만들어 주고요. 네, 한 55 정도.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살짝 키우겠습니다. 살짝. 네, 그러면 이쪽으로도 이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이어도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 이 중간 부분 휠이 좀 더 안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면 앞뒷면 선택하고 살짝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휘은 느낌이 더 잘 들죠. 좀 더 볼륨감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 완성했고, 네,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이것도 같은 오브젝트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불필요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잠시 타이어를 하이드 시키고, 사실 요 면은 보이진 않죠. 어차피 타이어가 다 감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면들은 다 선택을 해서 어차피 보여지지 않는 면이고, 남아있으면 데이터상 무겁게만 만들기 때문에 게임에서 만약에 실제로 돌리게 되면 이것도 다 데이터, CPU가 계산해야 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워져 버립니다. 델리트. 그리고 다시 언하이드 올 하면 타이어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하면 타이어는 완성됐고, 요거 2개는 다시 어태치 시켜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타이어를 복사만 시켜주면 되겠죠. 앞뒷면으로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Shift 키 누르고 무브 툴로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원래 크기보다 약간 조금 커졌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만드니까 타이어가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묵직한 이 머슬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나게 하려면 좀 더 타이어가 좀 묵직하고 큼직한 느낌이 드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앞뒤면 복사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뒤 타이어 선택하고 밀러 복사.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포드 머스탱 자동차를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썩 디테일한 자동차 모델링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렇게 자동차 모델링을 해봤다라는 것에 의미가 좀 있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죠. 예, 이런 자동차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막막했을 텐데, 자, 이 동영상 보고 앞으로 자동차 모델링이나 이런 기기류들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퀄리티 정도를 만들게 되면은 만드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간 부분을 한 개, 2개 내지 3개 정도 더 잘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드 뷰에서 보면 이렇게 각이 져 보이는 느낌들을 거의 없이 거의 동그랗게 실제 이 유선형에 가깝게 부드럽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굉장히 여러 개의 면이 더 나눠져야 됩니다.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다. 타이어도 아직까지 보면 이렇게 각이 보이잖아요. 각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은 똑같고 좀 더 면이 더 잘게 나눠진다. 그리고 만들 때 이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 백밀러라든지 앞부분 황풍구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분 좀 따로따로 그러니까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통짜로 한꺼번에 같이 만들었는데 그런 게임 말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사용되는 정도의 퀄리티 모델링을 할 때는 이게 부분 파트로 나눠서 따로따로 모델링해서 조립하는 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어쨌거나 기본적인 모델링 방식은 그냥 비슷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보고 따라 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만들어진 모델링을 가지고 UV를 피고 매핑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